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현상 한양대학교 교수고요. 임팩트 리서치 랩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똑똑한 협력, 컬렉티브 임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곤, 질병, 환경오염, 세상에는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빈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 스미스가 이런 시장 메커니즘, 또 보이지 않는 손, 가격 기능이죠. 이런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인류의 생산력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빈곤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죠. 독점이라든가 다양한 시장 실패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예산과 인력을 제공해서 사회 문제를 또 열심히 해결을 했습니다. 물론 성공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또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시민 섹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기부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물론 비즈니스를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굉장히 좋은 취지로 또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뒀지만 또 역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어떤 자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개념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업의 섹터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 그리고 비영리,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전문성, 그리고 정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공성과 또 예산, 행정력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진다면 시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컬렉티브 임팩트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스마트한 협력을 하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크레이머와 카니아가 2011년도에 스탠포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 기고한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아티클입니다. 이 아티클에서 저자들은 컬렉티브 임팩트가 성공하기 위한 5가지의 요소를 제시를 합니다. 공동의 어젠다, 뜻을 같이 해야 같이 갈 수가 있겠죠. 측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같이 협력을 해나갈 수가 있겠죠. 또 이런 지속적이고 열린 소통, 또 코디네이션을 통한 임팩트 극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특히 헌신된 팀, 자, 이런 성공 요인들이 있다면 컬렉티브 임팩트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이번 2022년도에 컬렉티브 임팩트를 새롭게 정의하는데요.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것은 결국 커뮤니티 멤버, 지역사회의 멤버들과 또 오르가니제이션, 조직과 여러 기관들, 이 다양한 기관들과 개인들의 네트워크다. 함께 배우고 합치시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좀 큰 규모의 또 시스템 차원의 그런 변화를 만드는 것이 컬렉티브 임팩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사례가 트리플래닛 사례인데요. 트리플래닛은 나무 심는 소셜 벤처이죠. 이 게임을 하면은 이 유저가 나무에 가상의 나무를 키우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나무를 키우려면은 물통도 필요하고 가상의 비료통도 필요하겠죠. 그럼 게임을 하면서 그런 아이템을 득템을 하고요. 그 아이템을 활용해서 나무를 이제 키우면은 이 나무가 다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나무가 이제 크게 자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나무를 각자 선택해서 원하는 지역에 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때 돈이 필요한데요. 기업에서 CSR 비용이라든가 광고 비용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서포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돈을 가지고 트리플래닛이라는 기업은 현지의 NGO에게 돈을 주면은 가서 나무를 심고 오면 되는 것이죠. 자, 땅이 필요하면은 또 소셜벤처 트리플래닛이 가서 현지 정부 공무원들을 만나서 자, 우리가 나무를 심을 테니 땅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트리플래닛이 갖고 있는 솔루션은요, 개인 유저와 또 기업, NGO, 정부가 모두 함께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윈윈 구조를 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컬렉티브 임팩트를 위한 주요 이해 관계자들은 되게 다양한 기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스마트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겠죠. 각 기관마다 그 영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기업의 특성이 있고 비영리의 특성이 있는 거죠. 어떤 관점의 차이, 의도, 목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통을 위한 자세인데요. 섹터 간 상호 존중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특히 영리와 비영리 기관이 만났을 때는 재무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언어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까 트리플 D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센티브 디자인,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ove your neighbors,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도 있는데요. 진정성입니다. 지금까지 컬렉티브 임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컬렉티브 임팩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희 정의는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서로 배워나가는 가운데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임팩트를 만들어 나가는 커뮤니티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미있는 또 의미 있는 컬렉티브 임팩트가 많이 나타나기를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